런던 12월 10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터널 깊숙한 곳의 어둠은 마치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스럽고 열광적인 축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목이 터져라 웰컴 홈 소니를 외치고 메인홀에서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터뜨리는 플래시 세례가 난무하는 그 순간 한 정적인 보안 카메라는 그 어떤 골 장면보다 가슴 찢어지도록 아프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기이한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곳 낡은 청소 도구들이 가득 실린 카트 옆 헐렁한 유니폼을 입은 한 노년의 여성 청소부가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고급 상자 하나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흐느끼는 울음소리에 맞춰 앙상한 어깨를 격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쥐어짜진 듯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걸레나 물량동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류층만을 위한 사치스러운 선물, 벨벳으로 감싸인 최고급 홍삼 세트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 비싼 선물이 고된 노동에 시달려온 이 여성을 그토록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사람들은 보통 선물을 받으면 웃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 뒤에 숨겨진 비밀은 선물의 금전적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41번째 상자와 왕관 없는 왕의 귀환에 얽힌 이야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불과 몇 분 전 펼쳐졌던 화려한 풍경으로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손흥민이 돌아왔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이 사건을 황제의 귀환에 비유했습니다. 그를 기리는 거대한 벽화가 막 공개되었습니다.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이 한국인 슈퍼스타는 고향에서 가져온 정교하게 포장된 최고급 홍삼 40세트를 옛 동료들과 고위 코칭 스태프들을 위한 감사의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품격 있고 관대하며 글로벌 슈퍼스타다운 제스처였습니다. 클럽의 가장 중요한 인물 40명을 위한 40개의 상자. 언론이 보도한 숫자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자 하나를 빠뜨리고 있었습니다.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서 손흥민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그는 수많은 카메라 렌즈와 제임스 매디슨, 벤 데이비스 같은 옛 친구들의 뜨거운 포옹에 둘러싸였습니다. 소니 특유의 햇살 같은 미소가 공간 전체를 환하게 밝혔습니다. 제외 완벽한 시나리오는 그가 곧장 샴페인과 찬사가 기다리는 라커룸으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엇박자가 발생했습니다. 손흥민이 갑자기 멈춰선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번쩍이는 플래시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라이브 방송 카메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고위 관계자들의 말끔한 정장을 꿰뚫어 테크니컬 구역으로 이어지는 복도의 어두운 구석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그라운드의 신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으려 벽에 몸을 바짝 붙여 웅크린 청소 카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급하게 묶고 독한 세제로 인해 손이 거칠어진 62세 이민자 여성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지난 21년 동안 토트넘 경기장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바닥의 진흙 자국을 닦아내기 위해 가장 먼저 출근하고 관중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를 치우기 위해 가장 늦게 퇴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는 수백 명의 선수가 오고 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대부분에게 그녀는 그저 골대나 관중석 의자 같은 시설물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때로는 무심한 시선을 던졌으며 때로는 아예 그녀의 존재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몸을 숨기고 침묵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투명 인간의 시나리오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수천억 원의 가치를 지닌 슈퍼스타 손흥민이 인파를 헤치고 어리둥절한 표정의 기자들을 뒤로 한 채 그 청소 카트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간 것입니다. 마리아 이모님, 허리는 좀 어떠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관절은 괜찮으신가요? 크고 또렷하며 따뜻함이 가득 찬 손흥민의 목소리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마리아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듯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그가 떠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빽빽한 스케줄과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 계약으로 바쁜 슈퍼스타가 어떻게 일개 늙은 청소부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녀의 만성적인 허리 통증까지 기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손흥민은 지켜보던 모든 이들의 숨을 멎게 할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어느 신문에서도 언급하지 않았던 41번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건네지도 않았고
팁을 적선하듯 대충 넘겨주지도 않았습니다. 저 밖에서 거대한 벽화로 추앙받은 손흥민은 두 손으로 정중히 상자를 받쳐들고 허리를 약간 숙이며 마치 클럽 회장이나 국가 원수에게 선물을 바치듯 마리아에게 그것을 건넸습니다. 마리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소니.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이건 스타들이나 감독님들을 위한 거죠. 저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일 뿐인데. 손흥민은 그녀의 거친 두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카메라를 위한 미소가 아니라 할머니를 대하는 손자의 미소였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 이모님, 제발 받아주세요. 저에게는 이모님이야말로 이곳을 빛나게 해주는 진짜 스타입니다. 이모님 같은 분들이 구석구석을 돌봐주지 않으신다면 저희의 화려한 무대도 그저 쓰레기장이 될 뿐이에요. 이모님은 최고의 존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62세 여성의 마음속에 있던 방어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선물 상자를 받아들었고 손흥민의 뒷모습이 터널 속으로 사라질 때 보안 카메라에 찍힌 모습처럼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손흥민을 따라와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유일한 베테랑 스포츠 기자가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선물의 엄청난 가격 때문에 우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마리아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내가 이 인삼 상자 때문에 운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천만에요. 그녀는 흐느끼며 감격에 겨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한 21년 동안 나는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요. 세상에서 제일 오만한 자들도 봤죠. 그들은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쓰레기를 내 발치에 툭 던지고 갔어요. 그들에게 나는 인간이 아니라 움직이는 도구였으니까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손흥민이 사라진 터널 쪽을 향해 감사와 존경이 가득 담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은 10년 전 서툰 영어로 처음 이곳에 왔던 그날 내 이름을 물어봐줬어요. 내게 고개 숙여 인사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위대한 전설이 되어서도 그는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이에요. 그는 단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마리아의 말은 듣는 이의 심장을 꿰뚫는 결정타이자 손흥민의 인격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살피러 온 왕처럼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는 오랫동안 집을 떠났다가 엄마를 보러 온 아들처럼 돌아왔어요. 그는 나를 보았어요. 나를 진정으로 살과 피가 흐르는 한 인간으로 봐주었어요. 청소카트 옆에서의 짧은 만남과 401번째 선물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경기 결과나 헌정식 뉴스보다 더 강력한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벽화의 화려함이나 웰컴 홈이 적힌 LED 전광판을 완전히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계급 문제에 예민하고 복잡한 영국 사회가 진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백만장자 선수가 가슴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행동 하나로 서구 사회의 평등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친 것입니다. 주요 신문들은 더 이상 기술이나 컨디션에 대해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존경심을 담아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전설은 골에 있지 않다. 청소부 앞에서 고개 숙이는 그의 태도에 있다. 팬들은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흘렸던 눈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영광이나 덧없는 트로피가 아쉬워서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한 감정과 사람의 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에게 선물을 건넨 그 행동은 위대함의 정의를 다시 썼습니다. 위대함이란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몸을 굽혀 타인을 자신과 같은 눈높이로 끌어올려 주는 것입니다. 토트넘에서의 커리어 동안 손흥민은 비평가들이 그를 깎아내릴 때마다 거론하던 거창한 팀 트로피 없이 떠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이가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트로피는 차가운 진열장 속에 영혼 없는 금속 컵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가장 고귀한 트로피는 마리아의 가슴 속에, 정문을 지키는 보안 요원들의 가슴 속에, 구내식당 요리사들의 가슴 속에,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팬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서 단순히 뛰어난 축구 선수를 본 것이 아니라 점차 사라져가는 인본주의적 가치의 화신을 보았습니다. 경기장 밖의 저 거대한 벽화는 아무리 좋은 페인트로 그렸다 한들 비바람과 세월에 퇴색될 것입니다. 골 기록들 또한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깨질 것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군중을 해치고 나와 등 뒤에 후광을 버리고 늙은 청소부에게 고개 숙여 선물을 바치던 그 순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인격의 불멸의 기념비로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마모되지 않을 유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그를 전설 중의 전설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되기 이전에 손흥민은
위대하고 선한 인간이 되는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그 41번째 상자에 담긴 것은 인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바치는 존엄이었으며 그것이야말로 그가 이곳에 남긴 가장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